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 시작합니다. 이달 초 수색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된 데 이어 지난 13일엔 불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홀로 지내던 1인 가구로 사망한 지 여러 날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 수색동의 한 아파트. 지난 3일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열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오래됐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A씨는 무연고 사망 처리됐습니다. 우편함에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13일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숨진 지 보름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숨진 두 남성은 모두 지자체의 1인 가구 안부 확인 돌봄 대상자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후 무연고 사망 처리된 A씨의 경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도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돌봄 복지를 강화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지역사회 내 관계망 형성과 외부와의 접촉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독사라는 개념 자체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안에 발견이 안 됐을 때를 고독사라고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일 안에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다들 중론이었어요. 근데 최대한 이분들이 자주 밖에 나오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독사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은평에서 발생한 무연고 장례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34건으로 1년 새 40% 넘게 늘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유독 강조했던 말, 서울시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였습니다. 핵심 사업인 대관람차 서울링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서울링이라든가 몇몇 개 사업들만 예를 들어도 다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인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 서울링 사업의 예산이 논란입니다. 오 시장이 발언한 것처럼 과연 민간 투자 사업이 맞냐는 겁니다. 이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참여 때문입니다. 지난 6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서울링 사업 전반을 검토한 의견을 보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SH가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사업에 뛰어드는 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SH는 약 1,000억 원을 책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회사 형태로 자회사로 고민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예. 어쨌든 SH가 참여한다는 건 시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의미예요. 지분을 보니까 최대 33% 이렇게 공모가 됐더라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4천억을 기준으로 했으면 1천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김포부터 잠실 구간으로 가는 수상버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버버스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링과 마찬가지로 SH가 자회사를 만드는 안이 추진되는데 역시 막대한 예산이 걱정입니다. 선착장 건립과 선박 건조 비용 등에만 시재정 7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만 투입하는 게 708억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선박을 다 우리 그 SH전으로 구입한 맞습니까? 이게 활성화되면 더 많은 배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이거를 확보하는 거는 우리 같은 공기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쓰일 세금을 두고 쏟아진 논란들. 대부분 혹시나
향후 수익성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거나 엉뚱하게 쓰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에 재정 투입 자체가 아닌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SH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빈대 제로 도시를 선언하며 빈대 박멸에 나섰습니다. 빈대 출몰이 우려되는 쪽방촌과 지하철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에 나서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쪽방촌. 한평 남짓한 좁은 방에 방역복과 마스크를 쓴 방역업체 직원들이 스팀 청소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빈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천장과 바닥 구석구석을 160도가 넘는 뜨거운 증기로 소독합니다. 이불과 베개는 물론 옷까지 하나하나를 스팀 청소기로 훑어내리며 빈대 박멸에 나섰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벼룩 같은 벌레로 늘 불편을 겪었는데 빈대 출몰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건 걱정스럽죠. 근데 아직까지 빈대가 없는데 이렇게 방역해 주니까 정말 감사하죠. 전체적으로 치면 이 빈대도 없어지고 방도 청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쪽방촌을 대상으로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3개 방역팀을 투입해 64개 동 1244가구를 대상으로 스팀 청소를 벌였습니다. 화학적인 방역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제 방역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하시겠지만 오늘은 저희가 물리적 방역으로 스팀 방역을 하거든요. 좀 어렵지만 다 도와주셔서 스팀 방역으로 전동을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 방역에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 작업은 지하철에서도 시행됐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열차 내부에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 소독을 합니다. 진공 청소기로 먼저 구석구석을 빨아들인 후 스팀 청소기로 뜨거운 증기를 뿜어줍니다. 빈대가 서식하기 좋은 직물 의자는 틈새 사이사이를 꼼꼼히 소독합니다.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방역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이처럼 직물 의자는 빈대가 서식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선제 방역을 통해 서울시는 빈대 제로 도시를 선언하고 빈대 박멸에 나섰습니다.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 번 퍼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속수무책 방법이 없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을 했던 겁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23건의 빈대 출몰 신고가 접수됐으며 의심 신고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 여기에 킬러 문항을 뺀 첫 수능이라는 관심 속에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을 겁니다. 힘든 하루는 끝났지만 입시 일정은 아직 남아있는데요. 수능 이후에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는 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수능입니다. 여기에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이라는 점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도 어려웠습니다. 나와 또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힘든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곳곳에서는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평상시에 이제 많은 준비하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오늘 좋은 결과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화이팅! 긴장 속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 전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점수는 다음 달 8일 학생들에게 통보됩니다. 앞서 시작한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4일까지 마무리되고 정시 모집 전형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별로 전형 방식과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별로 일정과 전략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이 가채점 결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지 말지 여부도 본인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는 어떤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마스크 없는 수능을 치렀지만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이 이어지는 만큼 코로나 감염은 입시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입 일정과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수험생 스스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에서만 산불 3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작은 불씨라도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갈색으로 변한 산등성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9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만 3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강원 지역은 지난 13일 동해안을 시작으로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택가가 인접한 곳에 자리한 춘천 봉이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이 바싹 말라 손만 대도 쉽게 부서지는데요. 이럴 땐 작은 불씨라도 닿게 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장마철을 전후로 크게 줄어드는 산불은 가을철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건이었던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9월 11건으로 늘었고 10월엔 24건, 11월엔 4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은 1건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13건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선 지난 13일까지만 6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을 찾는 사람까지 많아지면서 화재도 덩달아 늘어난 겁니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논밭이나 쓰레기 소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림 화재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철이 끝나고 농사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입산 때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도 임야에서 100m 이내에서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는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요. 100m 이내에 이제 불 피우는 행위 자체로도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와 화목 보일러 사전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국내 대표 과일 사과. 보통은 대구 사과나 경북 사과가 유명한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강원도 고랭지 사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스토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상주곶감, 제주감귤, 경북의 청송사과 등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특히 사과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특산품으로 꼽혔었죠. 그런데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과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의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이죠. 그런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탓에 대구나 경북, 충남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사과는 기후 조건이 이제 강원도로 많이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아주 뜨거워서 사과 농사 짓기도 힘들고.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 30년 사이 4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정선에서는 17년 전 사과 재배가 시작돼 면적이 점점 늘어나 올해는 7,000톤 이상의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랭지 배추로 유명했던 정선 임계면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병해충이 심해지면서 대체 작물로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데다 해발 650m의 강원도 고랭지라는 위치가 더해져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된 겁니다. 사과는 착색이 되려면 15도 이하로 좀 떨어져야만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정선 임계 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다 보니까 그 야간에 이제 열대야 현상이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사과 재배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품던 지역 농가들도 이제는 앞다퉈 사과 농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황당해 하셨죠. 많이 만류도 하시고 농가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마을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 지역의 사과 농가는 319곳. 재배 면적만 축구장 366배 크기에 달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70여 년 뒤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지역에 따라 사과 품종을 다르게 보급해 사과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상 환경에 따라 착색이 어렵고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노동력이 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착색 관리가 필요가 없는 노란색 가피의 사과를 개발하였고요. 경북 지역에 지금 군위 지역에서 그 골든볼을 전문 생산 단지로 해서 2025년까지 5헥타 계획으로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시대라고 하죠. 기후변화가 국내 대표 과수 작목인 사과의 재배 지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은평구는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은 내년 2월 14일까지 석 달간 진행되며 올해 은평구의 모금 목표액은 10억 원입니다. 위클리 서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